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보내는 신호가 달라집니다. 오늘도 혈압계를 보며 문득 드는 생각. 이 약 평생 먹어야 하나? 오늘은 그 질문에 부드럽고 정확하게 귀 기울여 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은 자각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몸이 이상하다고 느끼기 전까지는 조용히 진행되죠. 하지만 방치하게 되면 뇌졸중이나 심장병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혈압약은 단순히 숫자를 낮추는 약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켜주는 예방의 벽 보호막 같은 존재입니다. 약을 복용하면 혈압을 안정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심장과 혈관의 부담도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런 약에 대해 가끔 오해도 있죠. 혈압약은 독하다, 몸을 망친다 하는 말들요. 하지만 그건 사실과는 조금 달라요. 혈압약은 우리 몸이 긴장을 풀어주는 그야말로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그럼 어떤 약들이 있고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이뇨제입니다. 몸속에 있는 나트륨과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해 혈액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효과가 빠르고 많이 사용되지만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일상생활 팁은 더운 여름철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어지럼증이 생기면 꼭 의사와 상담하세요. 다음은 AC 억제제입니다. 혈관을 수축시키는 물질의 생성을 막아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부작용으로는 마른 기침이 생길 수 있는데요. 심장 보호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당뇨나 심부전이 있는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ARB 계열 약입니다. AC 억제제와 비슷한 작용을 하지만 마른 기침 같은 부작용이 거의 없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복용 초기에 어지럽거나 두통이 있을 수 있지만 대개는 일시적이고 곧 괜찮아집니다. 특히 혈압이 자주 들쭉날쭉한 분들께 잘 맞아요. 그 다음은 칼슘 차단제입니다. 혈관의 긴장을 풀어주고 넓혀줘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얼굴이 붉어지거나 발이 붓는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고령자분들께 널리 쓰이고 있는 약이에요. 계절 변화에 따라 혈압이 크게 오르내리는 분들께도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베타 차단제입니다. 심박수를 낮춰 심장이 무리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무기력감이나 맥이 느려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심장 질환 병력이 있는 분들께는 꼭 필요한 약이에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경험이 있으셨다면 의사와 상의해 복용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약의 종류보다 나에게 맞는지를 아는 것. 각 약마다 쓰임도 다르고 작용도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약보다는 내 몸에 맞고 꾸준히 잘 복용할 수 있는 약이 가장 좋은 약입니다. 조금 낯설더라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내 몸을 돌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겁니다. 정말 이 약 평생 먹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평생 복용이 필요하고 또 누군가는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약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식습관을 개선하고 매일 규칙적으로 걷는 생활을 시작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체중을 관리하면 혈압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복용 중인 약의 양을 줄이거나 서서히 끊는 방법을 함께 찾아볼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스트레스가 다시 늘거나 체중이 늘고 운동을 쉬게 되면 혈압은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약이 필요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스스로 판단해 약을 끊지 않는 것. 괜찮아 보이더라도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은 뇌출혈이나 심장 발작 같은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항상 혈압약 복용 여부는 나 혼자 결정하지 말고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약을 줄이기 위한 길은
결국 생활 속에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혈압을 천천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낮추는 힘이 되어주거든요. 첫 번째는 짠 음식 줄이기예요. 우리가 매일 먹는 김치, 국, 젓갈, 장아찌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갑자기 완전히 끊기는 어려우니까 조금씩 슴슴하게 먹는 습관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엔 밍밍하다고 느껴지지만 몸이 금세 익숙해지고 더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빠르게 걷지 않아도 괜찮아요.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듯 걷기만 해도 혈관이 부드러워지고 심장이 덜 지치게 돼요. 비 오는 날은 집 안에서 스트레칭만 해도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매일이 중요해요. 세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조금 놀라실 수도 있지만 체중이 1kg만 줄어도 혈압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고 해요. 힘든 다이어트 말고 밥 한 숟갈 덜기, 튀긴 음식 줄이기, 저녁 늦은 간식만 참아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천천히 줄이더라도 꾸준하면 반드시 변화가 찾아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줄이기예요. 사실 마음이 편해지면 혈압도 따라 내려갑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두고 쉬어보기, 햇살 좋은 날 가볍게 걸어보기, 가족이나 친구와 따뜻한 대화를 나눠보는 것만으로도 몸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어요. 무언가 거창한 걸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몸도 편안해지거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수면 관리입니다. 밤잠이 부족하면 혈압이 쉽게 올라가요. 그런데 시니어 시기에는 깊은 잠을 자기도 어렵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수면의 리듬을 만드는 거예요. 가능한 한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잠들기 전엔 휴대폰이나 TV는 멀리 두기, 그리고 너무 잠이 안 올 땐 억지로 누워있지 말고 편하게 앉아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5가지 음식, 운동, 체중, 마음, 잠, 이건 단지 혈압약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 앞으로의 건강한 나이듦을 위한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활 습관이 될 거예요. 내 몸이 다시 편안해진다는 걸 하루하루 천천히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혈압약을 드실 때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은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증상이 없다고 약을 끊으면 안 된다는 것. 혈압은 조용히 올라가요. 몸에서 특별히 느끼지 않더라도 속으로는 심장과 혈관이 무리하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혈압이 안정된 것 같아도 약은 꾸준히 드셔야 해요. 괜찮다고 느껴서 멈췄다가 혈압이 갑자기 오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복용 시간도 중요합니다. 하루 중 언제든 상관은 없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게 효과를 높여줘요. 예를 들어 아침 8시로 정했다면 매일 같은 시간에 알람을 맞춰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 한 가지, 요즘 건강보조제 많이 드시죠? 홍삼, 오메가3, 유산균. 그런데 이 보조제들이 혈압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효과가 떨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반응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꼭 보조제를 함께 드시기 전엔 의사나 약사에게 상담해 보셔야 해요. 괜찮은 조합인지 확인하고 나서 드시면 더 안심이죠. 마지막으로 혈압 측정은 자주 하시는 게 좋아요. 아침과 저녁 늘 비슷한 시간과 자세에서 재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기상 후 30분 이내, 저녁은 식사 전이나 잠들기 전이 좋아요. 팔을 편안하게 놓고 5분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해 보세요. 기록을 남겨두면 병원에 갈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서 약의 효과를 더 잘 느끼게 해주고 몸의 변화도 더 빨리 알 수 있게 도와줘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을 믿고 꾸준히 돌본다는 마음이에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천천히 함께 걸어가요. 혈압약은 끝없는 숙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약도 줄일 수 있고 건강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몸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오늘도 내 몸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고마워. 오늘도 함께 해줘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이 따뜻한 이야기를 오래오래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함께 걸어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곳은 시니어 느린 건강일기입니다.